자, 지금부터는 객체 지향 언어 자바입니다. 우리는 C 언어를 마쳤습니다. 해서 이 자바는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바 프로그램 언어 구조를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하나 잠깐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C 언어는 명령형 언어라고 하고, 자바는 이야기했듯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고, 뒤에서 다룰 이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인데 앞에 순수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객체 지향 언어하고 이 순수 말은 왜 붙였을까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에서 검이나 은 같은 게 있죠. 순검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왜 순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검이라고 하지만 그 검이 100% 검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섞여 있을 때 순검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처럼 객체지향 언어도 100% 순수하게 객체지향 방식이냐 아니냐 다른 방식도 좀 섞여 있으면 순수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바도 파이썬도 그냥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곧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인데 무엇이 객체지향 방식 아닌 것이 좀 더 섞여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언어에서 그 언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언어 패러다임은 뭐 함수형 언어도 있고 논리형 언어도 있고 명령형 언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과거에는 종종 출제되었는데 요즘은 잘 출제되지 않지만 혹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역시 파이썬에서 순수 객체 지향 언어가 왜 순수냐 이런 내용도 파이썬 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봅니다. 먼저 예제 1입니다. 이 예제 1은 뭐냐? 먼저 결과를 보면은 1 더하기 2는 뭐죠? 3이 출력되죠. 바로 이 3을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 3 하나 출력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잡하죠. 왜 그럴까요? 이 자바 언어 구조는 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격식이 많다는 거죠. C 언어는 자바에 비해서 격식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퍼블릭 클래스 테스터, 이 테스트가 이제 클래스고, 이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로 구성되니까 객체는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구조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올까요? 클래스가 나오는 것이죠. 앞에 이 퍼블릭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접근 지정자, 물론 이런 거 뒤에서 다루겠죠. 퍼블릭, 프라이빗, 뭐 프로텍티드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뒤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C처럼 메인 함수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메인 함수라고 하지 않고 메소드라고 합니다. 함수와 메소드 차이도 뒤에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C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앞에 이런 내용이 많이 붙어 있죠. 바로 이런 격식을 갖춰야 한다. 물론 이런 내용은 몰라도 시험에서 큰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풀어낸 거는 바로 여기 int a는 1, b는 2, y하고 y는 a 플러스 2 하니까 a 플러스 b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3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문도 하나 보면 C에서는 프린트 포맷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프린트 ln 앞에 뭔가 이렇게 또 붙어 있는 것이죠. 앞에 붙어 있는 시스템 이런 거는 자바 내부에서 지원하는 클래스인데, 물론 이런 내용 모르고 그냥 자바에서는 이렇게 출력한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필요하면 이런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C의 프린트 포맷 함수에 비해서 자바의 프린트 ln은 더 강력한 출력을 지원하는 하나의 출력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자바 프로그램 살펴보았는데 오른쪽 하단 봅니다. 예제 1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적었을까요? 자바 언어로 했으니까 자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자바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자바 프로그램이나 볼 수 없다. 그 정도이죠. 해서
1 더하기 2는 3을 출력하는 것을 예제 2에서 다시 한번 더 똑같은 내용인데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볼까요? 예제 2는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말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예제 2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제 2 살펴봅니다. 먼저 앞에서 Public Class Test, 바로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자가 정의한 것이죠. 그러면 클래스는 뭘까요? 바로 이 클래스는 속성하고 메서드로 구성된다. 핵심입니다.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C 언어에서 구조체 스트럭을 하였습니다. 바로 C의 구조체가 발전된 게 무엇이냐? 객체 지향 언어의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는 다시 한번 더 속성과 메서드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int a, b는 이 부분이 속성이고 이 get이 메서드 부분인데 이 속성은 다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멤버 변수 또는 데이터라고 하고 메서드는 다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멤버 함수 또는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메서드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함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앞에 무엇을 붙여야 되느냐? 멤버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한 용어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상 보기에는 이 메서드는 뭐처럼 C의 함수처럼 보이는데 왜 함수라고 하지 않고 멤버 함수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메서드라고 해야 하느냐? 이 차이를 잠깐 설명하면은 함수라고 지칭할 때는 C의 함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할 때 함수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메서드는 뭘까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큰 틀, 이 클래스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클래스는 곧 뭘까요? 속성도 있고 메서드도 있고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개가 모여 있는 큰 틀 안의 하나의 요소로 존재할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메서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서 이 메서드는 함수 이렇게 하면 틀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큰 틀 안에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의 멤버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조체 멤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멤버 함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바의 클래스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은 바로 이 역시 메인 함수부터 실행된다. C의 그것처럼 자바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메인 메서드부터 실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제가 네모 박스 그리는 이 내용 테스트 T는 new 테스트입니다. 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할 것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new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new 명령어도 앞으로 많이 볼 건데 뭐 명령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new는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산자 또는 명령어 이거는 같은 의미 따져보면 크게 폭넓게는 예를 들어 우리가 y는 a 더하기 b 했을 때 더하기는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냥 명령어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명령어 이런 표현도 쓰는 것이죠. 해서 뭐 연산자, 명령어 다 표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앞에는 그냥 테스트만 있는데 뒤에는 테스트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로가 있는 거죠. 이 차이는 뭘까요? 역시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테스트는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 이름이라면 가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생성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서 연산자 new에 의해서 무엇이 생성된다? 객체가 생성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생성된 객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T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T를 그냥 객체, 뭐 여기서는 객체가 생성됐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야만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오른쪽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객체 생성부터 이 말을 적었습니다. 물론 자바 코드에서 프로그램 시작은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되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객체가 생성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아래쪽에 잘 봅니다. 출력문에서 여기 무엇이 있을까요? t.get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도트 연산자 C의 구조체에서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바로 생성된 객체하고 호출하는 get 메소드 사이에 무엇을 도트 연산자 점으로 연결했다는 사실 앞으로 너무나 많이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생성된 객체 t가 get 메소드를 호출하여서 이 반환값 3을 프린트문이 출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가장 간단한 기본 구조였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예제 2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하였느냐? 앞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로 묶었는데 이번에는 sum이라는 클래스, 아래쪽에 test라는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구조를 이렇게 sum과 test로 나눈 것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 구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클래스가 5개, 10개, 100개, 1000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객체 지향의 프로그램 단위는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되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이를 보면은 먼저 여기서 INTAB가 있는데 이 앞에서는 초기화를 하였는데 여기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 속성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public하고 sum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게 객체 지향 언어에서 너무나 유명한 생성자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생성자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생성자는 뭘까요? 먼저 생성자의 구조는 객체 지향에서 이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특별한 메소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클래스 이름이 sum인데 똑같은 sum이죠. 바로 클래스 명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뭐냐? 메소드는 메소드라는 것이죠. 특별한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말이 생성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성자니까 이 생성자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그거는 왜 틀린 것일까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성된 객체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볼까요? 처음에 객체 AB가 생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생성된 객체의 초기는 0이라고 하였습니다. 0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 값을 무엇으로 1하고 2로 변경이 되었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해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성된 객체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 물론 이 내용도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생성된 객체를 초기화할 때 여기 dis.a는 a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dis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 너무나 많이 노는 것입니다. 이 dis 영어 단어에서 뭐 this is 뭐 이렇게 쓰죠. 이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dis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는 뭐냐면 이 dis를 붙이면은 이 속성 AB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dis를 안 붙이면 sum이라는 특별한 메소드에 사용된 매개 변수 AB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C 언어에서 함수할 때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게 매개 변수 인수라고 하였죠.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A 값을 속성 A에 대입하고 매개 변수 B 값을 어디에? 속성 B에 대입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this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속성을 나타낸다. this 점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객체 지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인데 바로 아래쪽을 봅니다. 섬 S는 U, 섬 1, 2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여기 생성된 객체 처음에는 0이 대입되어 있는데 이게 왜 1하고 2냐? 바로 여기서 객체 생성할 때 여기 섬하고 1,2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좀 더 설명하면 이때 생성하면서 1하고 2의 값이 이 생성자 어디로 전달될까요? 바로 이 생성자 AB에 전달되는 것이죠. 해서 생성된 객체 처음에는 0이었는데 1하고 2로 변경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가 될 수 있는 걸 충분히 설명하였고 더 세부적인 거는 뒤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제가 많은 것을 적어 두었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도 있고 물론 시험에 출제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잘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많은데 자바는 클래스 모임 집합이고 클래스는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되고 자바 프로그램 시작은 역시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되고 자바 프로그램은 시작되기 위해서는 객체 생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 이런 거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역시 U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객체는 생성된다라고 하였는데 자, 좀 핵심을 살펴보면 바로 이 객체가 생성되는 공간은 힘 영역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고유의 기억 공간 힘 영역, 스택 영역, 스태틱, 정적 영역, 코드 영역으로 구분된다라고 하였습니다. C 언어 하면서 말로크 배웠습니다.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의 연산자 U는 C의 말로크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해서 연산자 U로 생성된 객체는 어디에? 힘 영역에 확보된다라는 것이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이 섬 S는 U, 섬 1, 2 하면은 이때 S는 우리가 객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객체 참조 변수가 되는데 바로 이 객체 참조 변수 왜 객체 참조 변수? 참조는 포인트하고 같은 개념인데 주소값을 가집니다. 해서 이 힘 영역에 할당된 메모리 U 연산자가 그 주소를 반환하는 것이죠. 말로크 함수처럼 그 주소를 어느 것이 이 S가 가지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 자바에서 이 객체 참조 변수는 C의 뭐하고 비슷하냐? 포인트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C에서는 포인트라고 하고 자바에서는 포인트는 지원되지 않는다. 자바에서는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참조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참조형하고 포인트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C의 포인트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제어할 수 있고 자바의 참조형은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실행에서 컴퓨터 메모리를 직접 제어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컴퓨터 메모리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C 포인터 사용하면서 포인터는 직접 메모리 주소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운영의 중요한 영역에 모르고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는 그대로 다운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어떤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C의 포인터는 매우 위험한 자료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C 언어 말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위험한 자료형 포인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바입니다. 그래서 자바는 포인터처럼 같은 역할을 하되 포인터처럼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제어 못하게 한 참조형이 지원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참조형은 포인터처럼 위험한 자료형이 아니고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안전한 자료형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포인트는 위험한 자료형이다 라면은 참조형은 위험한 자료형은 아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내용은 sum, s는 u, sum, 1, 2라고 하였습니다. 객체 생성하는 것. C에서 다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모리 고유의 기억 공간을 가지는데 그 공간은 힙 영역, 스택 영역, 정적, 스태틱 영역, 코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sum s는 u, sum 1, 2 하면은 객체가 생성되는 곳은 힙 영역이죠. 바로 이 연산자 u에 의해서 객체가 어디에? 메모리 힙 영역에 할당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당되면은 그 선도 주소가 있겠죠. 그 선도 주소를 반환하면은 그 반환된 값이 바로 이 객체 s가 기억한다. 우리가 여기서 s를 그냥 객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객체는 힙에 생성된 이 부분이 객체가 되고 s는 어느 영역에 스택 영역에 확보됩니다. 그 확보된 s가 가지는 값이 뭘까요? 생성된 객체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지므로 곧 s는 어디를 참조할까요? 바로 100번지를 참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포인터하고 C의 말로크 함수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객체를 생성한다 이런 용어를 썼을 때 그냥 말로 이 S를 그냥 객체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U에 의해 생성된 객체는 이 S가 아니고 뭘까요? 힙에 할당된 이 영역이 무엇일까요? 객체가 되는 것이죠. 시연할 때 힙에 할당된 이 변수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무명 변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무명 변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인터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였죠. 같은 원리로 자바에서 객체가 힙에 생성되면 이름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름이 없는 객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s 같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조형이 필요한 것이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객체 생성 그러면 정확하게는 힙에 할당되는 이것이 객체인데 그냥 이 참조 변수 이 s를 갖고서 그냥 객체가 생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역시 왼쪽 앞에서 이야기한 여기에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자바 강의였습니다. 강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바 원식 코드 구조는 복잡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격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첫 강의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다루지 않는 것은 뒤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차례대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